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신성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교의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할 강의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과정의 특강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프라인으로 특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오프라인으로 특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원래 오프라인으로 하면 좀 더 재밌고 좀 더 흥미롭게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이어서 이 강의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될지 사실은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일방적으로 제가 그냥 계속적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거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재밌고 흥미롭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질문을 하면 같이 좀 대답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좀 더 재밌게 강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제가 4시간 특강을 진행을 할 텐데요. 4시간이지만 온라인은 1시간을 한 25분에서 30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간을 따지게 되면 2시간 분량입니다. 그래서 총 4강, 1강당 한 25분에서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아 존중감을 잘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친구 관계를 맺을 때, 혹은 교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혹은 학우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졸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중간에 듣다가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잘 경청하셔가지고 학교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에 좀 엉덩이를 쫙 붙이시고요. 벌써부터 졸려고 하는 학생들 보이는데, 자, 잠을 깹니다. 기지개를 한번 켭니다. 자, 도망가지 말고. 학생 도망가면 안 돼. 저 어느 과고? 사회복지학과가? 경찰행정과인가?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지 마시고 자리에 딱 착석하셔서 강의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 출발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질문을 지금부터 한 몇 가지를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학교에서 교수님을 만나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방점이 반갑게 인사를 한 거예요.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교수님이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갑니다. 얘를 우리 흔한 말로 하면 생 까는 거죠. 생 까고 휙 지나가셨어요. 어때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렇죠. 또, 그냥 당황이 아니고 개당황스럽다. 그렇죠. 뭐 개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수를 만나가지고 반갑게, 엄청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생 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교수님 삐지셨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친구가 또 1등해서 되게 얄미운 친구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친구가 1등을 했어. 나보다 공부를 좀 못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시험을 치면 늘 나보다 공부를 못할 것 같은데 1등을 하고 나보다 시험을 잘 친 거예요. 근데 나는 늘 제자리야. 근데 또 친구가 자랑을 해. 그러니까 놀 거 다 놀고 수업 시간에 잠도 잘 자고 그러면서 시험 치면 또 시험은 잘 치네? 성적도 잘 나오네? 그리고 은근히 자랑하네? 이번에 진짜 시험 다 망치는 것 같아. 99점이야. 이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뭐가 없다? 그렇지. 뭐가 없다? 재수가 없다. 그죠? 재수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됐을 때 기분이 어때요? 개더럽죠. 개더러울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세 번째. 동창회를 나갔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가봤는데
나보다 학창시절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찌질한 친구였는데 지금은 나보다 잘 나가요. 이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 코 찔찔 흘리고 맨날 왕따처럼 막 그렇게 하던 친구가 동창회 나갔는데 너무 이쁘진 거지. 너무 예뻐진 거지. 너무 멋있어진 거지. 그리고는 화제의 중심에, 이야기의 중심에서 막 그 친구가 막 이야기를 주도해 나간다. 나는 옆에서 찌질이처럼 처박혀 있고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때요? 기분 안 좋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생을 만나서 아는 학생을 만나서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해서 누구누구야 안녕? 이라고 그랬는데 생각하고 지나갔다. 동창회 나갔는데 나보다 잘 나가. 화제의 중심에서 나는 저 쭈구리가 됐어. 저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뭐가 있더라?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뭐 받고 싶은요? 그렇죠. 인정받고 싶고 뭐 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뭐가 있더라? 욕구, 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니드, 원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렇죠.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교수님께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고 지나가요. 기분이 개 더럽죠. 친구가 1등을 해, 자랑을 해, 재수가 없죠. 기분이 안 좋아요. 동창회 나갔는데 찌질한 애가 화제의 중심에서 기분이 나빠요. 왜요? 걔가 잘 나가서? 걔가 1등을 해서? 아니에요. 내가 인사를 했는데 교수님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건 교수님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동창회를 갔는데 나는 구석에 찌질이처럼 앉아있고 잘 나가는 친구가 있어. 그럼 그 잘 나가는 친구가 부러워서라기보다는 내 처지가 찌질이가 된 것어. 찌질이가 됨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한테 뭡니까?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분이 더러운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치 있고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사람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목적은 결국 행동의 목적은 뭐냐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 싫어요. 나는 왕따가 좋아요. 나는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어요.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혼자 살고 싶어요. 나는 사람 친구 필요 없어요. 혼자 뭡니까? 세상은 이왕 혼자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혼자 살아가는 게 편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빨리 병원 가세요. 아픈 친구입니다. 빨리 병원 가서 진찰 받고 약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나 내가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요? 성적 안 나오는 거?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그죠? 네. 밥 못 먹는 거? 많이 힘들 수 있죠. 네. 그보다 더 힘든 건 뭐냐? 사실은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밥을 한 끼 굶었다고 해서 나 휴학할래, 나 자퇴할래 이런 생각 안 하지요. 여러분들이 휴학을 결정하거나 자퇴를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일 겁니다. 과에 대한 적성 문제와 두 번째는 관계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내가 과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교수님들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친구들 사이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학교가 재미가 없고 학교의 흥미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타인에게 특별한 존재. 이게 인정이죠. 인정이고 이게 사랑인 겁니다. 요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왜 됩니까?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가슴에 화살을 맞은 것처럼 슬퍼.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들죠.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가슴에 뻥하고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피가 흐르는 거죠. 여러분들 백지영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백지영? 옛날에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총 맞은 것처럼 이런 노래가 있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처럼 가슴에 총 맞은 것처럼 많이 많이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왜 할까요? 나를 위해서 합니까, 화장을? 나를 위해서 그 비싼 화장품을 사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화장을 하나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누굴 위해서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남자친구? 혹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와 화장 잘했구나, 와 예쁘구나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왜 옷을 잘 입어야 합니까? 내가 왜 옷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그래서 깔맞춤해서 나가나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명품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감당하지도 못할 그 활부를 해서 명품을 사는 이유, 화가 나지만 참고 웃는 이유, 좋은 차를 타야 하는 이유, 이게 바로 다 물론 나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다 뭡니까?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타인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을 하는 거죠. 타인을 위해서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을 하는 겁니다. 부담스럽지만 명품을 사서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컨셉은 노랑이야 이래서 노란색으로 아주 멋있게 쫙 빼입고 갔는데 친구가 너 오늘 컨셉이 바나나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나쁘죠? 너 바나나 같아 이러면 되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정열적으로 입고 나갔는데 너 고추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당근이냐?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잖아요. 화장을 내가 굉장히 멋스럽게 잘했는데 너 분장을 그렇게 했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이렇게 수고를 하는 이유가 타인에게 인정받고 와, 너 참 괜찮아, 좋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들려오는 소리가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가슴에 화살 하나 팍 꽂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많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이제 의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냐 없냐, 내 가치가 얼마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 타인의 평가에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을 꾸미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할까? 내가 화장을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할까? 우리가 새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면 막 설레이죠. 새 옷을 사서 입고 나가면 막 설레이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새 옷을 입고 나가보게 됩니까? 그냥 옷도 만지게 되고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그죠? 그러잖아요. 늘 타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게 됩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대학 다닐 때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였냐 하면 어느 날 여자친구가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실 남자가 그 여자친구가 묻는 질문 중에서 남자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질문이 뭐냐면 나 뭐 변한 거 없어? 이거거든요.
나 뭐 변한 거 없어? 제가 봤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어제나 오늘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지나가는 소리로 옷 샀나? 옷 샀어? 그러니까 어제도 이 옷이었거든?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럼 구두 샀구나. 2달 전부터 이 구두였거든? 그거 변한 게 없잖아요. 뭐 어제 안 했던 쌍꺼풀 수술을 오늘 하고 왔을 리도 없고. 그래서 뭐가 변했는지 살이 빠졌나?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져 이러더라고요. 헤어져.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못 찾는다고 해서 왜 그게 헤어져야 되느냐고 제가 오히려 황당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이제 화가 나서 갔어요. 집에 가버린 거지. 그래서 제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여자친구가 이래서 삐져갔더라 하니까 그 이제 제 여자친구의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진짜 몰라? 이러는 거야. 모르겠네 이러니까 걔 염색했잖아. 노랗게 염색했잖아. 노랗게 염색. 그거 생각하니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노랗게 염색을 해왔는데 그걸 제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인정받으려고, 저한테 사랑받으려고 해왔는데 제가 못 알아주니까 화가 난 거지. 사람은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의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봐요. 내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내 가치가 이렇다라고 알 수도 있는데 또 자기 자신에 의해서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걸 타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타인이 말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타인에 의해서 가졌던 생각을 이제는 스스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I love myself. 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있어요. 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 신이 우리에게 이걸 줬다는 거죠. 그게 뭐다? 바로 따라합시다. 뭐라? 그렇죠. 자, 존중감이다. 줄여서 자존감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타인에 의해서 나 자신을 평가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타인이 아닌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만들고 나의 가치를 세우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마음이 뭐냐? 그렇게 만들어주는 걸 누가 하느냐? 바로 자아 존중감이 하는 겁니다. 자아 존중감. 이거는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자아 존중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란 뭐냐? 자, 읽어봅시다. 자아 존중감은, 자, 읽어볼게요. 자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직면하는 거는 뭐냐면 마주보는 거예요. 마주보는 거. 마주보는 것.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마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서서 내 몸매를, 내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직면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세요. 아, 나는 지금 70kg구나. 나는 80kg구나. 나는 눈이 좀 째졌구나. 나는 코가 좀 크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 존중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점이든 단점이든 온전한 자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늘 단점을 없애고 장점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늘 장점을 많이 키우려고 하는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가진 단점도 결국은 뭐다? 나다.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면 나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다. 뭐 밥을 많이 먹는다. 뭐 잠이 많다. 약속 시간 좀 늦는다.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단점도 이게 바로 나야. 이런 모습도 나야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우 옛날에 내가 60kg였잖아. 옛날에 나는 50kg였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왜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몇 킬로냐?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는 나는 잘 나갔어. 과거에 잘 안 나갔던 사람 없어요. 과거의 내 모습을 가지고 자꾸 현재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아 존중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 외부의 환경을 최소화하는 거죠. 나는 1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5,000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이 10,000원의 가치를 믿으라고요. 타인이나 환경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최소화하십시오. 심지어 교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건 교수님의 평가라는 거지. 그 교수님의 평가가 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교수님 개인의 생각인 거지. 나와 다르면 그 평가도 최소화하세요, 그냥. 그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세요. 예를 들면 나는 내가 10,000원짜리로 생각해. 그런데 교수님이 나를 자꾸 3,000원밖에 안 된대. 난 이게 인정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최소화시키십시오. 이거는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자아 존중감인 겁니다. 자, 다시 자아 존중감은 뭐라고요? 자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어떻게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장점이든 단점이든 온전한 자신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 외부의 환경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건 그 사람의 의견으로 그냥 두세요. 그걸 그냥 다 전부로 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서 입을 쓰고 울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이 돼지야라고 그러면 그거 입을 쓰고 울지 마. 그 돼지야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 개인의 생각이야. 내가 나를 돼지로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돼지야 했는데 내가 울지. 그럼 나도 인정하는 거지. 나도 내가 돼지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 존중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보세요. 나의 장점 그리고 나의 단점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뭐라고요? 자존감. 이걸 풀네임으로 풀면 자아 존중감이 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자존감이 중요하다, 왜 자존감, 자존감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이러니까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니까. 내 가치평가, 내가 인정받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가치로운 존재, 여전히 나는 괜찮은 존재,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소중함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혹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다르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존중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신의 가치를 몰라요. 나는 10,000원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000원의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나죠? 이게 나잖아요?
이게 납니다. 나, 그죠? 나예요. 근데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예, 달라요. 자, 어떻게 나를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나를 바라볼 것인가? 이건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늘 찌질하게. 예. 이거는 너무 좀 과하죠? 예. 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보세요. 만약에 내 진짜 모습이 얘면 얘로 인정을 하면 됩니다. 진짜 모습이 이거면 이걸로 인정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나는 1등을 하는 사람이야. 1등해. 근데 나는 1등이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1등 했어요. 이럴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1등이면 1등의 내 모습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2등이면 2등의 내 모습을 인정하면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자존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존감이 높으면 좋겠지만 사람들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뭘 알아볼 거냐면 그러면 자존감이 낮으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네, 뒤에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헷갈려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을 좀 비교해 가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자존감 1강을 강의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좋으셨다고요? 저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2강도 기대하면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